미나야, 너 정말로 이 결혼할 거야?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 서울의 번화한 거리, 홍대 앞 카페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손에 쥔 커피 잔이 떨리고 있었다. 지은아, 제발.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듣잖아.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미나와의 우정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둘은 같은 과에서 만나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꿈을 나누었다. 미나는 밝고 활기찬 타입이었고 지은은 조용하지만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들의 우정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 순간 지은은 미나를 친구 이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위험했다. 가족의 기대, 직장의 시선, 사회의 편견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미나의 약혼 소식이 들려온 건 한 달 전이었다. 미나는 재벌 가문의 아들과 결혼할 예정이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미나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지은은 알고 있었다. 대학 때 미나가 처음으로 고백한 상대가 지은이었으니까. 지은아, 나 여자를 좋아해. 너처럼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미나는 그 후로도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항상 비밀스럽게 그리고 끝나면 아픔만 남겼다. 지은은 미나의 약혼 파티를 계획하기로 했다. 미나의 부탁이었다. 지은아, 너가 제일 잘 알잖아. 내 취향, 내 스타일, 파티 좀 도와줄래? 지은은 승낙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이 파티는 미나의 새로운 삶을 축하하는 자리지만 지은에게는 미나가 영원히 잃어버릴 자유를 상기시키는 고통이었다. 파티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정했다. 한국의 전통 요소를 더해 한식 뷔페와 케이팝 음악을 섞은 콘셉트. 지은은 초대장 디자인부터 꽃 장식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 파티 준비 과정에서 지은은 미나의 가족을 만났다. 미나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였다. 우리 미나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서 다행이야. 요즘 세상에 여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말에 지은은 속으로 웃었다. 미나의 좋은 집안은 그녀의 진짜 삶을 억압하는 쇠사슬이었다. 미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 명문대 졸업,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이제 결혼. 하지만 미나는 밤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울었다. 지은아, 나 어떻게 해? 이 결혼 안 하고 싶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지은은 미나를 설득하려 했다. 미나야, 내 인생이잖아. 왜 포기해?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가족이 버릴 수도 있어.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아.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 자신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지은의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다. 딸이 레즈비언이라는 걸 알면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른다. 파티 당일이 다가왔다. 지은은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테이블 위에 한복 패턴의 장식물, 한지로 만든 램프가 은은한 빛을 발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미나의 친구들, 가족, 약혼자의 지인들. 미나는 아름다운 한복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지은아, 고마워. 내 덕분에 완벽해. 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물이 고였다. 파티가 시작됐다. 케이팝 가수들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웃으며 축하했다. 하지만 지은은 미나의 눈빛을 봤다. 그 안에 숨겨진 슬픔. 미나는 약혼자와 춤을 추며 행복한 척했지만 지은은 알았다. 그건 가면이었다. 갑자기 미나가 지은을 끌고 화장실로 갔다.
지은아, 나 못하겠어. 이 파티, 결혼, 다 싫어. 미나의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미나를 안았다. 미나야, 나도 너 사랑해. 오랫동안 그 순간 둘의 입술이 스쳤다. 짧지만 강렬한 키스. 하지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미나의 어머니였다. 미나야, 무슨 일이야? 지은은 황급히 물러났다. 미나는 눈물을 닦고 나갔다. 파티는 계속됐지만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이 파티는 미나의 새로운 시작이지만 지은에게는 끝이었다. 파티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작은 원룸,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번뜩였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미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키스, 그 순간의 열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미나는 다음 날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아, 어제 일은 실수야. 잊어버려. 나 결혼할 거야?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미나의 삶을 고발하고 싶었다. 미나가 살 수 없는 삶, 사회가 강요하는 가짜 삶이. 지은은 컴퓨터를 켜고 블로그를 열었다. 익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것, 친구의 약혼 파티를 보며 느낀 절망. 글은 빠르게 퍼졌다.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공감해요. 나도 숨기며 살아요. 사회가 바뀌어야 해.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만약 미나가 이 글을 본다면? 그녀는 미나를 만나기로 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에서 지은은 창밖을 봤다. 한국의 산맥이 스치듯 지나갔다. 미나는 부모님 집에 와 있었다. 지은아, 왜 왔어? 파티 끝났잖아. 둘은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부산의 해운대,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야, 내가 왜 결혼하는지 알아. 하지만 그건 내 삶이 아니야. 너는 우리처럼 살아야 해.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한국에서 불가능해. 부모님 기대, 사회 시선.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지은은 미나의 손을 잡았다. 평범. 그게 진짜 평범이야? 너의 감정을 억누르는 게. 미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알아. 하지만 약혼자가 좋은 사람이야. 안정적이고. 그날 밤 둘은 호텔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미나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애들이 좋아졌어. 하지만 TV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더라. 부모님은 결혼만이 행복이라고. 지은도 털어놨다. 나도 마찬가지야. 대학 때 너를 만난 후로 다른 사람은 안 봤어. 둘의 대화는 깊어졌다. 지은은 미나를 안았고 미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미나는 말했다. 지은아, 이건 안 돼. 나 돌아갈게.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미나가 떠난 후 그녀는 블로그에 더 많은 글을 썼다. 레즈비언의 결혼, 사회의 강요인가, 선택인가? 글은 바이럴이 됐다. LGBT 커뮤니티에서 지은의 닉네임이 유명해졌다. 하지만 미나의 약혼자가 그 글을 봤다. 그는 미나에게 물었다. 이 글 내 친구가 쓴 거야? 너와 관련 있어. 미나는 부정했지만 불안했다. 지은은 서울로 돌아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상사가 요즘 LGBT 이슈가 뜨네. 우리 회사엔 그런 사람 없지, 라고 말하자 지은은 침묵했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아우팅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야,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미나는 약혼 파티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약혼자와의 데이트가 지겹게 느껴졌다. 그는 미나,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다.
미나는 웃으며 자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지은을 생각했다. 어느 날 지은은 미나를 만나러 갔다.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다. 미나야, 나랑 같이 살자. 해외로 가자. 캐나다나 미국으로. 미나는 놀랐다. 미쳤어. 부모님, 지은은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미나는 거절했다. 지은아, 난 못해. 미안해. 지은은 눈물이 흘렀다. 그날 그녀는 블로그에 배신당한 사랑, 친구의 결혼 뒤에 숨긴 진실글 썼다. 글에는 미나의 이야기 일부가 들어갔다. 익명이었지만 미나는 알았다. 미나는 지은에게 화난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아, 그 글 내가 쓴 거지? 왜 그래? 내 삶을 고발하는 거야. 지은은 미나야.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왜 사? 나도 아파. 갈등이 시작됐다. 갈등은 깊어졌다. 미나는 지은의 블로그를 신고했다. 이 글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질 수 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미나야, 난 내 자유를 위해 쓴 거야. 하지만 미나는 내 자유. 그건 내 삶을 파괴하는 거야.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서울의 정신과를 찾았다. 의사는 사회적 압력이 크네요. LGBT로 사는 게 힘들죠. 지은은 약을 먹으며 버텼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요즘 블로그로 유명하대. 그녀는 아우팅될까 봐 두려웠다. 미나는 약혼자와의 관계가 악화됐다. 그는 내 친구 지은, 레즈비언인가 봐. 너랑도 이상한 관계라고 의심했다. 미나는 부정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부모님은 결혼식 준비나 해. 쓸데없는 생각 말고 라고 말했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그녀를 압박했다. 지은은 LGBT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이태원에서. 그곳에서 다른 여성들을 만났다. 한국에서 커밍아웃한 사람 거의 없어. 다 숨겨. 한 여성이 말했다. 지은은 그 모임에서 힘을 얻었다. 그녀는 미나에게 편지를 썼다. 미나야, 나 너 없이 못 살아. 제발 돌아와. 미나는 편지를 읽고 울었다. 그녀는 지은을 만나기로 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제주의 검은 모래 해변에서. 지은아, 나도 너 사랑해. 하지만 현실이 너무 무서워. 지은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둘은 제주에서 며칠을 보냈다. 한라산 등반, 바다 수영. 그곳에서 미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덮쳤다. 미나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미나야, 내 결혼만이 엄마 기쁨이야. 미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지은에게 둘이 끝내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블로그에 사회가 강요하는 삶, 레즈비언의 비극 글 썼다. 글은 뉴스에 실렸다. KBS에서 LGBT 특집을 만들었다. 지은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익명성을 지키기 위해. 미나는 그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다. 그녀는 약혼자와 대화했다. 나 레즈비언이야. 결혼 못해. 약혼자는 놀랐다. 뭐? 그럼 왜 나랑? 미나는 잠력 때문에. 그는 화를 냈지만 이해했다. 미나, 내 행복이 중요해. 결혼은 취소됐다. 미나의 가족은 분노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미나는 지은의 집으로 갔다. 지은아, 나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미나를 안았다. 함께하자.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미나는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미지가 안 좋아. 예지은도 압력을 느꼈다. 둘은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부산으로.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한국의 전통 차와 디저트를 파는 곳. 카페 운영은 힘들었다. 손님들이 여기 주인들. 이상해 대라고 수근거렸다.
하지만 LGBT 커뮤니티가 지지했다. 온라인에서 후원이 쏟아졌다. 지은과 미나는 관계를 깊게 했다.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나야, 내가 고발한 그 삶. 이제 우리는 벗어났어. 미나는 내 덕분이야. 파티 계획한 내가 아니었으면.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미나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미나야, 돌아와. 엄마가 잘못했어. 미나는 망설였다. 가족의 유대가 강한 한국에서 부모를 버리는 건 쉽지 않았다. 지은은 미나를 응원했다. 가봐. 화해해. 미나는 부모님을 만났다. 엄마, 나 레즈비언이야. 지은과 살 거야. 어머니는 울었다. 미나야, 왜 그렇게 살아? 하지만 내가 행복하면 서서히 가족이 받아들였다. 둘의 삶은 안정됐다. 카페는 성공했다. 제주 여행처럼 자유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사회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LGBT 법안이 부결됐다. 지은은 아직 멀었어 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과 미나는 부산에서 1년을 보냈다. 카페는 지역 명소가 됐다. 손님들 중 LGBT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기서 위로받아요. 한 손님이 말했다. 지은은 블로그를 계속 썼다. 이제 실명으로. 한국 LGBT의 일상, 사랑과 투쟁. 하지만 충돌이 왔다. 미나의 전 약혼자가 나타났다. 미나, 너 때문에 내 명예가 망가졌어. 그는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미나는 공포에 떨었다. 지은아, 나 잘못한 거야? 지은은 변호사를 찾았다. 서울의 LGBT 단체에서 도움을 받았다. 이건 차별 소송이 될 수 있어. 재판은 시작됐다. 법정에서 미나는 증언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결혼은 강요된 거였어요. 판사는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소송은 기각됐다. 승리는 기뻤지만 피로했다. 미나는 지은에게 둘이 해외로 갈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한국에서 싸우자. 변화의 일부가 되자. 둘은 서울로 돌아왔다. 이태원에 새 카페를 열었다. LGBT 프라이드 이벤트에 참가했다. 한국의 프라이드 퍼레이드, 레인보 깃발이 휘날렸다. 지은과 미나는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있었다. 보수단체가 동성애는 죄라고 외쳤다. 돌이 날아왔다. 미나는 다쳤다. 병원에서 지은은 울었다. 미나야, 미안해. 내 탓이야. 미나는 잔이야.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회복 후 둘은 더 강해졌다. 미나는 책을 썼다. 살 수 없는 삶, 레즈비언의 고백 베스트셀러가 됐다. 지은의 부모가 찾아왔다. 지은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지은은 엄마, 사랑이에요. 부모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미나를 만나고 변했다. 미나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가을에 한강에서 프로포즈. 미나야, 나랑 평생 함께할래? 미나는 등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해외에서 식을 올렸다. 캐나다로 신혼여행. 토론토의 거리에서 자유를 느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렇게 살자. 지은 말했다. 돌아와서 사회 활동을 했다. 학교에서 LGBT 교육 강연. 아이들에게 편견 없애요. 미나는 말했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지은의 옛 친구가 블로그에 악플을 달았다. 지은, 너 미나 이용한 거지? 파티 계획으로 유명해지려고. 지은은 상처받았다. 미나는 무시해. 우리 사랑이 진짜야? 갈등은 해결됐다. 둘은 더 단단해졌다. 겨울에 눈 내리는 서울에서 산책. 미나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은 말했다.
이야기는 계속됐다. 한국 사회가 서서히 변했다. LGBT 법안이 통과됐다. 지은과 미나는 그 변화의 증인이었다. 변화는 왔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미나는 임신을 원했다. 지은아, 아이 갖고 싶어. 이 둘은 IVF를 고려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어렵지만 해외 클리닉을 찾았다. 치료 과정은 힘들었다. 미나는 호르몬 주사로 고통받았다. 지은은 곁을 지켰다. 미나야, 포기하지 마. 마침내 성공. 쌍둥이. 아기 탄생은 기쁨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부모는 법적 보호가 없었다. 아이들 등록 어떻게 해? 미나는 걱정했다. 지은은 싸우자. 둘은 로비 활동을 했다. 국회 앞 시위. 동성가족보호법 제정, 미디어에서 보도됐다. 아이들은 성장했다. 유치원에서 엄마가 둘이야? 라고 물었다. 미나는 등, 사랑이 2배야. 아이들은 행복했다. 지은은 소설을 썼다. 약혼 파티의 비밀, 자전적 이야기. 출판 후 드라마화됐다. 한국 드라마에서 LGBT 주인공이 등장했다. 하지만 반발이 있었다. 보수 단체가 보이콧. 지은의 카페에 협박 편지. 나가. 미나는 두려웠다. 지은아, 아이들 때문에. 지은은 이겨내게 경찰 보호를 받았다. 커뮤니티가 지지했다. 여름에 가족 여행. 제주에서. 아이들이 바다에서 놀았다. 미나는 지은에게 고마워. 내가 파티 계획 안 했으면 삶 없었어. 지은은 웃었다. 그 파티가 우리 시작이었어. 이야기는 인문적으로 끝났다. 한국 사회의 변화, 개인의 용기. 지은과 미나는 롤모델이 됐다. 젊은 LGBT들이 찾아왔다. 선배님들처럼 살고 싶어요. 둘은 용기 내 사랑은 이겨으라고 조언했다. 가을 축제에서 둘은 무대에 섰다. 한국 LGBT의 미래, 청중의 박수. 하지만 미나는 건강 문제가 생겼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 지은은 간호했다. 미나야, 나랑 오래 살아. 치료 후, 회복. 둘은 더 소중함을 느꼈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집에서 파티. 가족, 친구들. 미나의 부모도 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외쳤다. 지은은 미나를 보며 생각했다. 2, 3, 우리가 만든 거야? 수년 후, 지은과 미나는 40대가 됐다. 아이들은 청소년. 학교에서 LGBT 교육이 표준화됐다. 엄마들 덕분이야. 아이들이 말했다. 지은은 회고록을 썼다. 살 수 없는 삶에서 벗어나 레즈비언의 여정호 베스트셀러. 미나는 NGO를 설립했다. LGBT 지원센터. 상담, 법적 도움. 둘의 사랑은 여전했다. 봄에 벚꽃 아래 산책. 지은아, 그때 키스 기억나? 미나는 웃었다. 사회는 변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지은과 미나는 공식 결혼식. 서울시청에서. 친구들, 가족 축하. 결혼식에서 지은은 미나야, 내가 고발한 그 삶, 이제 우리는 자유야, 라고 말했다. 결말은 인문적. 사랑의 승리, 사회 변화. 하지만 여전히 싸움은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해 미나는 말했다. 이야기는 끝났다. 희망으로.